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초역 부처의 말 얼마 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요즘 읽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라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화날 일이 없다. 이 한마디가 나간 뒤 그 책은 판매량이 급속히 늘면서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 장원영이 처음 발견한 책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긴 말들을 일본의 승려가 현대어로 다시 풀어낸 책입니다. 제목은 초역 부처의 말. 경쟁과 스트레스에 늘 시달리는 아이돌이라는 삶 속에서 이 책이 유독 크게 와닿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는 더 절실하기 마련입니다. 매일 남과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국 2500년 전 한 사람이 남긴 말에서 위안을 찾았다는 것. 그만큼 이 말들이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 담긴 부처의 말들 중에서 우리 삶에 가장 날카롭게 꽂히는 몇 가지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먼저 화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경쟁자에게 불쾌한 일을 당해서 우울해지거나 위축된다면 그걸 지켜보는 상대는 속으로 꼴 좋다 라며 웃고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쾌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얼굴을 보여준다면 상대는 오히려 실망이네 하며 김이 빠지게 됩니다. 적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저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있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장원영의 말과 정확히 겹칠까요? 원래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면 애초에 화날 상황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는 늘 이건 원래 이래야 하는데 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니까요. 그 전제를 내려놓는 순간 상대가 아무리 자극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때 그 순간 발끈하며 맞받아치면 상대는 오히려 만족합니다. 내가 흔들렸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반대로 아무 동의 없이 평소처럼 대하면 상대는 자기 화살이 빗나갔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부처가 말한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편에서 우리가 함께 다뤘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쥐고 있으면 팔이 아프다는 돌멩이 비유. 이 책에는 그것과 아주 닮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뗏목이 너무 유용했다는 이유로 강을 건넌 뒤에도 계속 등에 짊어지고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업적, 학력, 경력, 그게 무엇이든 결국 이 뗏목과 같다고요. 강을 건널 때 분명 유용했지만 건너고 난 뒤에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예전에 이뤄낸 성과에 계속 기대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스스로를 규정하려는 순간 그 성과는 더 이상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에 영광에 갇혀있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잘 나갔던 시절 이야기를 습관처럼 꺼내는 사람. 한때의 성공 경험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려다가 오히려 발목 잡히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그 뗏목이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은 이미 건넜습니다. 다음 강을 건너려면 새로운 뗏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돌멩이든 뗏목이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어진 걸 계속 쥐고 있으면 다음 걸음을 걸을 힘이 없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무심코 자주 하는 실수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책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뤄냈는지,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뤄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아는 사이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서서히 당신을 멀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자랑하지 말라는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사람과 말해야만 드러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후자는 스스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말로 채워 넣으려는 겁니다. 근데 그 채워 넣으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는 결핍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성과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되고 그 다음 감탄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똑같은 성과도 다르게 들립니다. 묻기도 전에 말하면 자랑이 되고 물은 뒤에 말하면 대답이 됩니다. 결국 조용히 쌓여가는 사람과 조급하게 드러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순서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에서 부처는 비교하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산에 핀 꽃만큼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없다고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손에 닿지 않는 남의 것은 늘 실제로 커 보이고 손에 쥔 내 것은 늘 실제보다 작아 보입니다. SNS를 열어보면 이 원리가 매일 실시간으로 재생됩니다. 남의 여행 사진, 남의 승진 소식, 남의 화목해 보이는 과정,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순간만 편집되어 올라온 걸 보면서 우리는 나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겁니다. 저 산에 핀 꽃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흙투성이 뿌리와 시든 잎도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잊습니다. 재밌는 건 정작 그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의 화면을 보며 똑같이 위축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서로의 하이라이트만 보며 자기 일상과 비교하는 구조 속에서는 그 누구도 진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교라는 게임 자체가 시작부터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인내에 대해서도 이 책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인내심을 가지라고요.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당신에게 올 거라고요.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문장의 특별한 이유는 조급함을 그냥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 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적당한 때라는 게 존재하고 그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온다는 믿음, 이게 조급함을 내려놓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늦게 오면 아예 오지 않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부처가 말한 적당한 때는 당신이 정한 마감일과는 다른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씨앗도 심자마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 줄기를 세우는 시간, 그 다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시간, 각 단계마다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뿌리를 내리는 단계일 뿐인데 열매가 안 보인다고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건 너무나 이른 짓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요. 누군가 화를 내며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건 상대의 화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그 화에 물들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찰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며 논쟁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맞서 싸우는 대신 이렇게 받아 넘기라고 부처는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화라는 불씨가 내 마음까지 옮겨붙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겁니다. 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상대에게 불을 던지기 전에 그 불이 내 손을 먼저 태운다는 걸 기억한다면 애초에 던질 마음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무조건 참고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부처가 구분하는 건 정당한 문제 제기와 감정에 휩쓸린 반응입니다. 화라는 불씨에 내 마음까지 타버린다면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못 보고 감정 싸움으로만 남게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대응하는 것과 화가 난 채로 대응하는 것,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 원래 이래야 한다는 전제부터 의심해 보세요. 이런 게 있다면 강을 건넌 뗏목을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애써 드러내려는 마음 대신 조용히 쌓이도록 두세요. 손에 닿지 않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시간이 당신 편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 6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같은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화가 났을 때 반응하는 대신 알아차리고 이룬 것에 매달리는 대신 내려놓고 남의 것과 비교하는 대신 내 것을 들여다보고 조급해하는 대신 때를 믿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근육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근육.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쓸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6가지를 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골라서 마음속에 담아두셔도 충분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딱 한 번만 알아차려 보던가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 딱 한 번만 멈춰보는 것. 그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다음 알아차림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장원영이 그랬듯 이 오래된 말들이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은 이 말들이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화가 나고 비교하게 돼도 조급해지는 인간의 마음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었다면 댓글에 그 문장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그게 오늘 당신이 심는 첫 번째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관련 책자는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